얼마 전에 엄마와 대화를 하다가 참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매번 그렇듯 매일 하루 세끼 밥 차리는 게 너무 힘들다. 니네 아빠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투정을 하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저는 사실 이 말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힘이 드는데 밑반찬들 국, 찌개 이런 거 그냥 사서 편하게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몸에도 안 좋고 괜히 비싸기만 하다는 거죠. 남들도 다 사 먹는 음식인데 대체 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비싸다라는 말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가 힘드시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 드시라고 권해드린 거였고 경제적으로 반찬 사 드시기 힘든 정도도 아니면서 왜 그게 아깝다라고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 거죠. 엄마는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건 돈지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매 끼니 챙겨서 음식을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싫은데 돈으로 그 수고로움을 사는 건 정말 돈지랄일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엄마와의 대화입니다. 그 끝은 늘 똑같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앞으로 이런 말 너한테 안 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다시는 안 해. 돈지랄, 돈 플러스 지랄. 이 말은 의외로 순우리말이고 국어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는 표준어입니다. 그 뜻은 분수와 상황에 맞지 아니하게 아무 데서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의 제목이 바로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인데요. 제목부터 눈에 쏙 들어오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옛말도 있죠. 꼭 개같이 벌어야만 하나 싶기도 하지만 정승같이 쓰고 싶기는 합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더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돈을 벌고 아껴 쓰고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하고 내 집도 사고 다 좋습니다만 악착같이 자린고비처럼 사는 것 과연 그게 정답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하는 소비이고 어디서부터가 돈지랄일까요? 역시 이것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문제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스스로의 소비 패턴에 소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엄청 무겁거나 심오한 내용의 책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법한 가볍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책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왜 푼돈에 손을 떠는가?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좋은 걸로 써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다시 읽어보니 너무 당연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죄책감이 들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지갑을 열기 직전 내가 나에게 말한다. 성능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싼 거 사. 가격 차이가 그리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닌데 돈 조금 더 써서 괜찮은 물건을 사면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인데도 그렇다. 그렇게 쪼잔하게 굴다가 어느 날 마음에 담아둔 물건을 선물 받기라도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 내 돈 주고는 못 사던 게 생겼다며 행복해한다. 이게 뭐라고 왜 진작 못 샀을까 하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지기도 한다. 라고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건 제 파우치 속의 나스 립 펜슬 얘기랍니다. 나스 립 펜슬이 대체 무엇인가 하면 나스라는 수입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출시한 두툼한 립스틱이다.
이름처럼 연필 모양으로 생긴 거라 전용 연필깎이로 돌돌 돌려가며 깎아서 쓴다. 얼마 전 한 친구가 모임 자리에 여러 자료를 들고 나와선 여행 다녀온 김에 면세점에서 사왔다며 선물해 주었다. 복 받을 것이다. 게다가 예희 씨는 이 색이 딱이겠다며 선명한 빨간색 립펜슬을 꼭 집어 골라주기까지 해 무척 설렜다. 아, 이거 써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써보는 건 처음이다. 발색도 선명하게 잘 되고 촉감도 부드럽고 보송보송하다. 역시 좋다 좋아. 그런데 이게 좀 해프다. 깎을 때마다 속살도 같이 깎여나가서 아깝고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쉽게 부러진다. 보통 립스틱이나 립그로스는 왠지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게시한 지 몇 달 만에 금방 몽땅 연필만 하게 줄어들었다. 아깝냐고요? 아깝죠. 3만 얼마씩 하는 건데 눈물 난다고요. 은근슬쩍 저렴이에 눈이 간다. 나스 립 펜슬은 워낙 인기가 많아 카피 제품이 나오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저렴이라고 부른다. 오리지널은 속칭 고렴이. 구글에서 나스 저렴이를 검색하면 아주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블로그들에 따르면 고렴이의 무슨 컬러는 저렴이의 요런 컬러와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 심지어 고렴이와 저렴이는 제조 공장마저 같다는 썰도 있다. 정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블로그 주인은 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 건지 그 역시 모르겠지만 왠지 믿고 싶다. 그렇잖아요. 고렴이 한 개 살 돈으로 저렴이 2.5개쯤 살 수 있다는데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고 보면 화장품 중에 유난히 저렴이가 많다. 스킨케어 제품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색조 제품이나 향수류가 그렇다. 사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취향까지 충족시키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많이들 저렴이를 찾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처럼 고렴이랑 제조 공장이 같다는 말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다. 검색하는 김에 조말론 스타일 디퓨저라든가 딥티크 스타일 향초와 룸 스프레이를 파는 쇼핑몰을 구경하며 중얼거린다. 어우, 고렴이는 15만 원인데 이건 2만 원이네. 포장도 용기도 꽤 비슷하게 생겼다. 고렴이의 로고를 흉내낸 스티커도 떡 붙어 있다. 그럴싸하다. 뭐 여하튼 좋다. 저렴이와 고렴이는 실제로 그렇게 비슷할까? 상표를 가리고 발라보면 색이 같을까? 눈을 감고 맡아보면 향이 같을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나는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립펜슬은 과연 꽤 좋았다. 부담 없이 한 큐에 2개 사서 실컷 발랐다. 하지만 쓰는 내내 이건 저렴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곧 저렴이가 싫어졌다. 저렴이는 저렴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다시 검색했고 이것보다 더 진짜 같은 저렴이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 그걸 샀다. 역시 성에 차지 않았다. 슬슬 현타가 온다. 저렴이에 쓴 돈이 얼마야.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고렴이를 살 걸 그랬어. 갑자기 열이 확 받는다. 아이씨,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사? 이제 알겠다. 내 기분 좋으려고 사는 물건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5만 가지 제품을 쫙 깔아놓고서 그중 가장 가성비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첫눈에 확 꽂히는 걸 집어야 한다. 그러니 저렴이로 만족할 수 있을 리 없지. 저렴이 500개 살 시간에 고렴이 1개 사는 게 훨씬 즐겁다. 광고도 근사하고 모델도 멋지고 패키지도 있어 보인다. 보여주고 싶고 티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다. 40몇 살 먹어도 나는 그렇다. 세상 모든 탐나는 물건을 다 사진 못해도 그래도
3만 얼마짜리 립펜슬쯤은 주저없이 사겠다고 외쳐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랄.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샀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하지 않았다. 그 귀여운 것이 빨빨거리며 마룻바닥 닦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인스타그램에도 트위터에도 올렸지만 10분 거리에 사는 부모님에게만은 하지 않았다. 혼자 신문물을 영접하자니, 혼자만 편하자니 마음이 영 불편하지만 괜히 이야기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겠다 싶었다. 70대인 내 부모의 기준으론 로봇 물걸레 청소기란 게을러 빠진 사람의 돈지랄이다. 그깟 마룻바닥과 방바닥쯤은 무릎 꿇고 꼼꼼히 닦으면 되고 걸레는 찰찰 빨아 꾹꾹 짜서 탈탈 털어 널면 되기 때문이다. 해서 1년 넘게 쏠쏠이 잘 쓰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책은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 침묵의 불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빨래 건조기가 준 교훈이 그거다. 지난 몇 년간 마음속 위시리스트 부동의 1위인 건조기. 나는 오랫동안 브랜드별로, 용량별로, 건조 방식별로 이것저것 손꼽아 비교하며 최종 선택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결제 버튼만 누르면 돼. 그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 갔다 무심코 입을 열었는데 저 빨래 건조기 사려고요. 이제 금방 장마철이네. 네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빨래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챙겨야 할 남편도 애도 없으면서 네 몸뚱이 하나만 건사하면 되면서 뭘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들여 편하게 살려는 것이냐 라는 얘기다. 나는 그냥 입을 닫고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턴 뭘 사더라도 소리 없이 사야겠구나. 부모 세대가 보기에 나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살았다 라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게으른 자식이 되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나는 가끔 택시를 탄다고 하면 사치스럽다며 나무란다. 뭐 어쩌겠습니까? 건조기 얘기를 꺼낸 제 주둥이를 제 손으로 주넘이 때려야죠. 그리고 조만간 소리 없이 주문해 소리 없이 배송받아 소리 없이 잘 쓸 것이다. 건조기도 식기세척기도 트롬 스타일러도 하나씩 야금야금 장만할 것이다. 아휴, 이것도 너무 갖고 싶다. 그 물건들은 내 시간을 어느 정도 아껴줄 것이고 내 수고를 어느 정도 덜어줄 것이다. 내 몸뚱이를 갈아 넣는 대신 돈을 썼으니 그 시간에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혹은 편히 쉬거나.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온다. 부모 세대가 떠올리는 배달음식이란 기껏해야 짜장면과 짬뽕이고 자식이 그런 걸 먹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반찬 가게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니, 반찬을 왜 돈 주고 사 먹냐? 뭐가 힘들다고. 언제 날 잡아 후딱 만들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면 되잖아. 뭐? 김치를 사 먹는다고? 김장이 뭐가 어려워. 나 때는 100포기도 넘게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50포기도 안 하더라. 넌 혼자 사는 애가 그냥 너 먹을 거 서너 포기만 하면 되는데 애가 게을러 갔고. 아, 고막이 찢어진다. 살려주세요. 요즘의 배달 음식은 다르다. 나는 새벽 배송으로 다양한 완조리와 반조리 음식, 가공식품, 과일과 채소와 우유와 요거트와 아이스크림과 빵과 버터와 잼과 치즈를 배달받는다. 연어회와 광어회, 잡채, 겉절이, 다양한 샐러드, 무말랭이 무침, 미역국과 청국장도, 유명한 가게에서 만든 마카롱과 에클레어, 밀푀유와 치즈케이크, 원두커피 드립백도 그 이른 새벽에 문 앞에 딱 도착한다. 내가 게으른 것일까? 아니, 너무 바쁘다. 장볼 시간도 부족하고 손질하고 정리하고 요리하고 치울 시간은 더더욱 없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 맛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질려버렸다.
어차피 갖고 있는 조미료란 게 뻔하니 이리 조합하고 저리 조합해봤자 맛은 거기서 거기다. 모르는 맛을 먹고 싶다. 남이 해주는 게 최고다. 집 겸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사흘에 한 번꼴로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고 하루 두 끼는 직접 요리해 먹었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내가 사는 용인 어둠의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엔 1인 가구가 무난하게 사 먹을 만한 식당이 참 없다. 거실 소파에 앉아 배달앱을 켜면 한숨이 나온다. 족발이나 보쌈 말고 치킨이나 짜장면 말고 산뜻한 메뉴가 어쩜 이렇게 없냐.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장을 보러 갔고 사온 것을 지지고 볶아서 먹었다. 언제나 그 맛, 내가 아는 맛이 났다. 2018년 여름 성수동에 일터를 마련해 출퇴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배달앱을 켜는 순간 캬, 화려하다. 직장인이 워낙 많은 동네인데다 근처에 건대와 한양대도 있어 대학가의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맛있고 다양하고 저렴하다. 확확 바뀌는 음식 트렌드도 금방 알 수 있다. 밥 사 먹을 맛이 난다. 그놈의 집밥. 집밥을 만들어야 부지런한 것이고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은 판타지다. 나는 김치가 건강식이라서 먹는 게 아니다. 유산균이 몇 억 마리네, 발효식품의 신비가 어쩌네 하는 이야기도 별 관심 없다. 김치를 먹을 때마다 내 몸에서 슈퍼파워가 불끈불끈 솟아나올 리 없다. 그냥 맛있어서 먹는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책으로 쓸 게 아니라 내 어머니를 붙잡고 목 놓아 부르짖고 싶다. 한국 사람 쌀밥에 김치 안 먹어도 안 죽는다고요. 샐러드 사 먹는 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상식과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나는 그저 누군가가 나의 소비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도 그냥 입 다물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돈지랄이란 소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리고 돈지랄이 어때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랄이 돈지랄인데요. 절대라는 말은 절대. 절대 뭐뭐는 하지 않을 거라든가 절대 뭐뭐는 싫다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나이 먹을수록 더 자주 실감한다. 세상에 절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거나 혹은 조금 머쓱해하며 과거에 뱉었던 절대를 주워 담곤 하죠. 단 음식은 절대 싫다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달달한 것에 푹 빠져 찾아다니며 먹기도 하고 아메리카노만 마시던 사람이 카페라떼 마니아가 되기도 한다. 책도 영화도 여행 스타일도 돌고 돈다. 이런 변덕은 싫지 않다. 취향이란 게 영영 바뀌지도 꺾이지도 않는다면 사는 게 좀 재미없을 것 같다. 하여간 그래서 나는 최근에 또 어떤 절대를 수줍게 번복했는가 하면 독자 여러분은 주름 옷이라는 걸 입어보셨습니까? 어머님들이 참 좋아하는 옷인데 자잘한 주름이 잔뜩 잡힌 옷감으로 만든다. 몸을 움직이면 주름도 함께 아코디언처럼 퍼졌다 접혔다 한다. 주름옷을 처음 만든 건 일본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인데 1994년 패션 브랜드 플리츠 플리즈를 런칭해 지금까지 봐도 봐도 신기하고 환상적인 옷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기하학적이고 심플하다. 하지만 뭐랄까 좀 중후한 느낌의 디자인이고 가격도 워낙 세서 내가 입을 옷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 저렴한 주름옷이 가득하지만 그렇대도 그걸 입을 일은 아휴 절대 없지. 그리고 그 절대가 무너졌다. 시작은 잘하였다. 나는 이 브랜드를 무척 좋아하는데 1. 화려한 옷을 선호하고 2. 갖고 있는 옷에 금방 질리고
3. 풍채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 칠면조 깃털 같은 옷이 가득하며 수시로 새 디자인이 들어오고 엑스라지, 2엑스라지 사이즈의 옷을 제작하는 자라에 매우 충성한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자라 매장에 다른 것도 아닌 주름 원단의 옷이 잔뜩 들어온 것이다. 엥? 이거 주름 옷이잖아. 너무 어머님 스타일인데. 뭐 그치만 일단은 신제품이라 요리조리 들춰보았고 피팅룸에 몇 벌 가지고 들어가 긴가민가하며 걸쳐보았는데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가볍고 찰랑거리고 몸에 들러붙지 않고 시원한데요. 게다가 주름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지 어쨌는지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시험삼아 주름옷 상의만 한 벌 질렀고 자꾸 생각나길래 며칠 후엔 바지도 하나 샀다. 입다 보니 괜찮길래 다른 색으로도 하나 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원피스에 카디건에 후드 집업에 자라에서 나온 주름옷이란 주름옷은 몽땅 다 내 옷장에 들어있지 뭐겠습니까. 그래도 이건 자라니까. 젊은이들이 입는 브랜드니까 난 아직 젊다며 애절하고 애처롭게 믿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젊다는 표현 자체를 안 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나저나 입어보니 편하긴 편하다. 왜 어머님들이 주름옷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 다른 옷 다 제쳐두고 자꾸 이것만 손이 가네. 하긴 생각해보면 내 나이가 40 중반인데 어머님 소리 듣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다. 맞아, 정말 그렇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 의외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 혼자만 입기엔 물건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도 열심히 권하고 있다. 다들 입어봐요. 쫙쫙 늘어나 무릎도 잘 안 나와. 아마도 조만간 대대적으로 옷장 정리를 해야겠지. 스판기가 전혀 없어서 혹은 이미 작아져서 하지만 아까워서 붙잡고 있던 옷들을 고이 보내주고 오늘의 나에게 잘 맞는 옷들을 옷장 안에 착착 걸어놔야겠지. 나이를 먹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기분이 살짝 칙칙해지지만 이건 엄연한 업데이트다. 오늘의 나에게 뭐가 좋은지 잘 살펴보고 실행하는 스타일 업데이트. 중년의 나이, 작정하고 멋을 내긴 했는데 뭔가 미묘하게 촌스럽다면 자신이 가장 젊고 잘 나갔던 10년 전 스타일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년 전 패션은 빈티지하고 레트로하며 힙하지만 10년 전 패션은 영 촌스럽기만 한 것. 그것이 바로 심오한 유행의 세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요즘 제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쇼핑을 하러 가서 원피스를 하나 골랐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사면 입을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자 같이 간 친구가 그거 여행 가서 입으면 딱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싶은 마음에 덜컥 원피스를 사죠. 그러자 원피스에 어울리는 구두도 있어야겠고 코디를 하려면 핸드백도 사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예정에도 없던 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원피스 하나 때문에 대체 얼마를 쓴 건지 제 기준으로는 이거야말로 돈지랄이다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런 적 없냐? 넌 앞으로도 안 그럴 것 같냐? 라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난 아니야 라고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름신이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 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부딪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당히, 적절히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절제할 줄도 알고, 기분을 낼 줄도 알고,
적당한 선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뭐가 걱정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적당한 선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